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오고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고 필요한 변수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수치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변수들 간의 범위들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정규화 작업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를 데이터 정제라고 해요. 데이터 정제라고 하고 데이터 정제 과정은 데이터 불러오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변수 제거하고 정규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과정 중간에 이상치나 또는 이상치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어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어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통 결측치라고 하는데 결측치를 추정하든지 또는 결측치도 역시 이제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예상되는 어떤 값으로 우리가 보완해서 집어넣든지 그래서 결측치에 대한 추정 또는 제거를 해주고 이런 작업들이 이런 등등등 작업들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정제를 했고 이제 데이터 정제가 끝난 깨끗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머신러닝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단계는 과정은 뭐냐? 그러면 타겟이 되는 변수 지정. 무엇을 예측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컴퓨터에게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예. 내가 예측할 것이 그것이 어떤 숫자인지, 그 다음에 이 불러온 데이터들 중에 어떤 변수를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건지 지정해 주는 거. 그것을 이제 타겟이 되는 변수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래피드 마이너에서는 자, 이제 다시 디자인을 눌러서 프로세스 화면으로 들어와서 목표가 되는 변수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는 변수에 이제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변수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변수다라고 이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는 오퍼레이터는 setRoll이라는 이제 역할을 부여한다고 해서 setRoll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setRoll이라고 타이핑하면 setRoll이라고 여기 뜨죠. 요거를 그대로 또 끌어서 여기다가 웹앤드롭으로 놓으시면 자, 누말라스 다음에 이제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정해줄 파라미터는 어떤 변수에다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여기다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attribute name이라고 뜨죠. 여기서 한번 눌러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이 조그만 밑으로 된 삼각형을 눌러보시면 지금 불러온 변수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CSV로부터 불러오고 선택하고 정제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때 그 변수들이 여기 리스트에 쭉 다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품종이죠. 그래서 스페시스를 여기 눌러주시고 이거를 우리는 뭘로 놓을 것이냐? 레이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놓고 예측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지정을 해준 겁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얘기하면서 종속 변수가 y이고 우리가 그걸 머신러닝에서는 레이블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 레이블, 요게 이제 타겟, 종속 변수며 y. 우리가 이것을 예측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여기까지 해놓고 다시 런을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하게 되면은, 래피드 마이너에서는, 이 스페시스는 이제 요게 역할이 부여된 거죠. 그래서 set 롤에 의해서 이게 레이블로 역할이 부여됐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구나 라고 생각해서 색깔을 이제 초록색으로 쫙 표시를 해주고 이거는 레이블이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0개 이그젬플은 요걸 얘기한다고 했죠. 행. 그래서 150개 행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스페셜 애트리뷰트, 이게 한 개의 스페셜 애트리뷰트, 레이블이라는 애트리뷰트가 있고 나머지 4개의 일반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라고 밑에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타겟이 되는 변수를 컴퓨터에게 알려줬으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쪼갤 거예요. 데이터를 이제 분할을 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사용해서 머신러닝 학습에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쪼개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쪼개냐? 훈련용과,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킬 훈련용과,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을 볼 테스트용으로 쪼갤 거예요. 네. 이렇게 쪼개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100개의 데이터를 다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을 시켜서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 모델이 정말 예측력이 좋은지 어떤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전부 다 사용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10개를 임의로 뽑아가지고 컴퓨터에게 이걸 맞춰봐 라고 했을 때 컴퓨터는 이미 자기가 배운 그 데이터거든요. 이미 학습을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력이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약 80% 정도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나머지 한 20% 데이터는 떼놨다가 나중에 이 컴퓨터한테 시험을 볼 거예요. 20% 데이터를 주면서 한번 맞춰봐. 이 답은 이제 사람만 알고 있죠. 컴퓨터는 뭐 컴퓨터한테 문제만 주고 우리는 답은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나중에 비교해가지고 이 모델이 예측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성적을 시험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모델 성능을 평가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컴퓨터가 자기가 배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측력이 좋은데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줬을 때 예측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 과적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적합. 예. 그래서 아직 회귀 분석은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에 대한 어떤 개념은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밑에 그림을 가지고 과적합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하는 값이 있어요.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하는 값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예측하는 식을 만들어 보려고 할 때, 자, 요 점들은 실제 데이터예요. 이제 점들은 실제 데이터인데 맨 앞에 있는 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이 실제 값들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측식을 이렇게 직선 형태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만약에 어떤 미지의 데이터가 여기 있을 때 예측하려는 예측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겠죠.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볼까요? 세 번째 케이스는 실제 데이터가 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모든 점들에 대해 가지고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식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일단 이론적으로 이런 식이 수학적으로도 가능하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모든 데이터, 눈에 보이는 요 관측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요 식이 100%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넣어도 지금 눈에 보이는 관측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예측력이 100% 정확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그런데 만약에 미지의 데이터를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점이 값이 얼마일까요? 예측을 하려고 그러면 이 모델은 예측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이 모델은 예측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일반화된, 그렇죠, 어느 특정 상황에만 잘 맞는 게 아니라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좀 더 일반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데이터가 어느 정도 산포가 있으면서 이 점들의 추세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식으로 표현한 게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일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미지의 데이터, 시간이 만약에 이쯤 됐을 때 값이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은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쪽 근처에 값이 예측이 됩니다라고 예측을 해주겠죠. 예. 이와 같이 3번 케이스 같이 관측된 데이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예측력이 엄청나게 좋지만 미지의 데이터를 줬을 때 예측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과적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적합. 그래서 데이터를 나눈다, 이 얘기는, 스플릿 한다는 얘기는 컴퓨터에게 이런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습용 데이터하고 검증용 데이터를 구분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서 만약에 모델의 성능이 좋지 않으면 다시 파라미터를 수정해서 좀 더 예측력이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반복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훈련용과 검증용으로 이렇게 나눠서 머신러닝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훈련하는데, 머신러닝을 학습시키는데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일부는 훈련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훈련이 끝난 모델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훈련용과 테스트의 데이터의 비율은 보통 얼마냐면 훈련용이 약 한 70에서 8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용이 약 20에서 한 30%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실제 산업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적용할 때는 데이터를 두 부분, 훈련용, 테스트용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 만약에 이제 산업에서 적용할 때는 훈련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용,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용,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사용하게 됩니다. 훈련용과 검증용은 우리 훈련이란 작업이 머신러닝이란 작업이 단 1회 작업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서 모델을 평가해 봤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럼 다시 훈련을 하겠죠. 그때 이제 검증용 데이터로 검증을 해보고 훈련을 다시, 그러니까 요 사이가 지금 반복이 되겠죠. 훈련과 검증이 반복이 되면서 최종 모델이 산출이 되면 이 산출된 모델에다가 테스트용을 넣어서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훈련용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교육이니까 이 검증이란 것을 이제 생략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훈련된 모델에 대해서 이 최종 평가해서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 70에서 80% 정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용으로 약 20에서 30%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 평가를 이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